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광수쌤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실수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실수의 공리체계라고 해서 이름 붙여봤는데 실수에서는 굉장히 많은 성질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공통 속성들만 추출해서 공리화 시키는 거예요. 공리가 뭐냐면 인간이 직관적으로 자명하게 받아들이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내용으로 실수가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만족한다라고 해서 정수하고 많이 배웠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환 결합 법칙을 좀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수 전체, 시수 공리인데 시수 전체 집합을 로마자 R이라고 했을 때 R에서 연산 플러스랑 곱셈이 두 개 있을 텐데 플러스 연산에 대해서 네 가지 성질과 곱셈 연산에 대해서 네 가지 성질을 받아들일 겁니다. 공통된 특징으로 추출해서. 그래서 결, 교, 항, 역을 만족하도록 이미 ABC에 대해서 첫 번째 결합법칙 덧셈, 괄호를 달리 묶는 거, 교환,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는 똑같다라는 거, 3번 덧셈 세계에서 항도원이라는 개념인데 우리 반 반장 같은 존재가 빵 존재해서 우리 반 전체에 관계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존재성 기호가 먼저 나오고 어떤 0이란 게 있어서 모든 A에 관계없이 A 플러스 제로를 했을 때 A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0이란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로 역수 플러스의 역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음수를 배웠었잖아요. 2라는 것의 반대수라고 해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각각의 응대에서 디펜드에서 존재하는 그런 수를 우리가 역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반에서 따졌을 때 실수의 모든 원소마다 그에 응대해서 마이너스 a라는 원소가 실수로 존재한다. such that a랑 마이너스 a를 더했을 때 3번에서 정의된 0을 만족하도록 하는 그러한 마이너스 a 음수가 존재한다. 이렇게가 총 덧셈 세계에서의 기본 추출된 공리입니다. 공리. 이걸 가지고 이제 실수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밝혀올 거예요. 자, 곱셈도 있습니다. 곱셈도 똑같이 결교항력입니다. 곱셈은 가로를 달리 묶어서 AB나 그 다음에 BC를 곱하거나 똑같다. 그 다음에 AB나 BA가 똑같다. 교환법칙. 아벨리안 그룹이 된다는 얘기고 1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 1이라는 게 딱 있다라는 거예요. 0은 아닌 1이라는 게 실수에 있어서 for all A에 대해서 A 곱하기 1이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얘를 곱셈 항도원이라고 7번이라고 일단 기호를 좀 적겠습니다. 0이 아닌 1이라고 한 이유가 만약에 0과 1이 같다라고 하면 이 실수 집합 R은 0밖에 없는 집합이 됩니다. 단집합이 되는 것이고 8번 곱셈의 역원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각각의 응대에서 존재해야 되는데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0이 아닌 모든 A에 대해서는 A분의 1이라는 역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와 A분의 1을 곱했을 때 7번에서 정의된 1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을 우리는 A에 응대한 역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구조가. 이게 실수의 기본적인 체계입니다. 9번은 플러스 곱셈에 대해서 분배 법칙인데 분배 법칙은 우리 잘 알다시피 이렇게 오른쪽 분배, 왼쪽 분배를 성질로 받아들이고 여기 9가지를 혹은 뭐 2개를 나눠서 10가지를 실수의 공리체계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결교항력을 가지고 일단 뺄셈과 나눗셈을 정의할게요. 뺄셈은 덧셈으로부터 오는데 a 빼기 b는 a 더하기 우리 3번에서 4번에서 정의했던 덧셈의 역원을 더한다는 의미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뭐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a 더하기 b로 나타나면 될 것이고 나눗셈은 우리 초등 때도 했지만 b가 0이 아닐 때입니다. 그래서 a 나누기 b는 곱하기로 정의하죠. a 곱하기 b의 우리 아까 8번에서 이야기했던 역원 b분의 1을 곱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를 생략해 가지고 ab라고 쓰고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b분의 1은 b분의 a로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합시다. 됐죠? 자, 지금부터 정리를 증명할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외워주십시오.
덧셈 3개 결교항력, 그 다음에 곱셈 3개 결교항력 5, 6, 7, 8, 9번은 좌분배 법칙, 우분배 법칙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정리를 해야 될 거로 보이냐면 이 0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지 딱 하나밖에 없다고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0과 마이너스 a라는 역수, 역원이 유일한지,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도 1이라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지, 곱셈에 각각에 의존해서 하나밖에 없는지, 역원이, 역수가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유일성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정리 첫 번째로 0과 1은 딱 하나밖에 없다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항등원, 우리 아까 3번이었죠? 얘가 0하고 0 다시 이렇게 두 개가 한번 있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 0이라는 것은 0 플러스 0 다시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0 다시가 항등원이었기 때문입니다. 3번에 의해서. 근데 입장을 바꿔서 이번에는 0-가 일반적인 A로 바라보게 되면 0 플러스 0-는 0-가 돼야 되는 거죠. 3번에 의해서. 그러고 보니까 0과 0-가 같다가 되어서 유일성이 지금 증명됩니다. 자, 곱셈 항등원 역시나 1과 1-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7번 곱셈 항등원에 의하면 1이라는 것은 1 곱하기 1-로 볼 수 있죠. 이때 1-를 항등원의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수 A, 그 A가 1로 있을 때 1 곱하기 1-는 무조건 1이 나온다. 이게 7번이었잖아요. 근데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1 그 자체를 항등원으로 바라보게 되면 1-라는 일반적인 수는 1을 곱했을 때 무조건 1-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7번에 의해서. 그러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1은 1-가 되니까 유일하다가 증명이 됩니다. 자, 이제 역원들이 다 유일한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A가 일단 던져졌을 때, 맞죠? 마이너스 A, 덧셈, 곱셈에 대해서 A분의 1. 그럼 A가 던져졌을 때 A의 플러스 역원을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A 다시 이렇게 두 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일단 마이너스 A를 출발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A 다시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보이면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 규칙 1번부터 9번까지 공리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라는 것은 가로 3번 덧셈 항등원에 의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0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근데 이 0이라는 것은 4번에 의해서 덧셈 역원에 의해서 A랑 마이너스 A 다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면 A의 덧셈 역원을 마이너스 A 다시라 했기 때문에 가로 4번에 의해서 A 더하기 마이너스 A 다시가 0이 되는 상황이에요. 괜찮죠? 근데 괄호를 달리 묶는 가로 1번 법칙에 의하면 중괄호를 이렇게 앞쪽으로 묶어낼 수가 있고, 그럼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A가 또 A의 역원이 되기 때문에 가로 4번에 의해 가지고 덧셈 역원에 의해서 중괄호는 0으로 바뀌게 되고, 그럼 0 더하기 마이너스 A 다시인데 다시 가로 3번 항등원에 의하면 마이너스 A 다시 그대로가 나와야 되죠. 그러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때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A 다시가 됐다 이렇게 됨으로써 일단 덧셈 역원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A분의 1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 곱셈 역원을 A분의 1과 A-분의 1이라고 이제 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A분의 1을 딱 출발했을 때 7번 곱셈의 항등원에 의해서 A분의 1 곱하기 1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은 알다시피 A 곱하기 A-분의 1로 볼 수 있죠. 왜냐면 A-분의 1이 A의 곱셈 역원이기 때문이다. 8번. 그리고 괄호를 곱셈에 달리 묶는 것을 곱셈의 결합 법칙 가로 5번이었거든요. 결교 항력 순서대로 하면 법칙만 썼고, 근데 A분의 1은 다시 A의 역수기 때문에 8번에 의해서 역원의 정의에 의해서 1로 바뀝니다. 가로가. 그래서 1 곱하기 A-분의 1이고 얘는 1이라는 것이 항등원이기 때문에 7번 법칙에 의해서 A-분의 1이 된다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니까 A분의 1과 A-분의 1이 같다가 됨으로써 A의 곱셈 역원도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증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의 마이너스는 0.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증명하셔야 됩니다. 1의 곱셈 역원이 1이다. 이 말입니다. 자, 프루프. 우리 가로 3번
항등원의 정의에 의하면 0 플러스 0은 하나의 0을 A로 봤을 때 자기 자신이 나누죠. 0. 근데 이제 4번 가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0과 0은 서로 역원 관계입니다. 왜냐면 결과값이 0이 나왔기 때문이죠. 다시 화살표로 보면 한 녀석의 0은 0의 역원이 됩니다. 그래서 4번에 의해 가지고 0의 마이너스가 0이 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증명 끝났습니다. 자, 똑같이 7번에 의해서, 즉 곱셈 세계에서의 항등원 개념에 의하면 1을 한 녀석은 그냥 일반적인 A로 보고 1을 이제 항등원 1로 보게 되면 1 곱하기 1은 1이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관점을 8번 가로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1이라는 녀석이 한 녀석은 1의 역원이라는 얘기니까 가로 8번에 의해서 1의 역수 1분의 1이 1이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증명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자, 정리 4번. 역시나 마이너스 A의 즉 마이너스 A의 덧셈 역원이 A이고 똑같이 곱셈 세계에서 보면 A가 0이 아닐 때 A의 역원의 역원이 A가 된다. 이 말입니다. F 인버스의 인버스가 F가 된다. 이런 것 본 적 있죠?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증명을 해볼게요. 일단 A 더하기 마이너스 A는 우리 가로 4번 덧셈 세개의 역원에 의해서 0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점을 바꿔서 우리 A 입장에서 바라보면 마이너스 A란 수의 덧셈 역원이 A가 된다 소리니까 가로 4번에 의해서 곧바로 끝납니다. 마이너스 A의 덧셈 역원이 A다. 이렇게 함으로써 증명 끝났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A가 0이 아닐 때는 A분의 1이 존재해서 A 곱하기 A분의 1이 1이 된다는 게 가로 8번 곱셈의 역원이죠. 근데 입장을 이번에는 화살표 A를 바라보게 되면 A분의 1이라는 실수의 곱셈 역원이 A가 된다는 소리니까 다시 8번에 의해서 A분의 1의 곱셈 역원이 A가 된다 함으로써 바로 증명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재밌죠? 자, 이번에는 정리 5번 소거 법칙 cancellation law에 대한 이야기. 이미 A, B, C에 대해서 A 더하기 B랑 A 더하기 C가 같습니다. 그럼 왼쪽에 A가 캔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C가 된다. 아주 당연한 것 같은데 증명을 해봅시다. 공리만 써서. 가로 2번도 비슷한 시스템으로 단 A는 0이 아닌 A, B, C에 대해서 A, B, A, C의 곱이 같으면 A가 왼쪽에 탁 날아가면서 B랑 C가 남는다. 그래서 프루프를 해보면 가로 1번 B 이꼴 C가 된다를 보이면서 바로 끝낼게요. 그럼 B라는 것은 일단 우리 가로 3번 덧셈 항등원에 의하면 0 플러스 B로 표현될 거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A랑 A의 합으로 가로 4번을 써가지고 덧셈 항등원으로 표현될 거고 가로 1번 덧셈 결합 법칙을 쓰게 되면 중가로를 오른쪽에다가 소가로로 A 더하기 B로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고 가정에서 A 더하기 B는 가로 1번 가정이 A 더하기 C와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더하기 A 더하기 C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가로 1번인 결합법칙, 덧셈 결합법칙 써서 중가로를 앞으로 묶어주면 이번에는 덧셈의 항등원 개념에 역원의 개념에 의해서 가로 4번에 의해서 0 플러스 C가 될 것이고 다시 항등원 가로 3번에 의해서 0 더하기 C는 자기 자신 C가 나옴으로써 전체적으로 B 이꼴 C가 된다음으로써 증명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곱셈으로 해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일단 7번 곱셈 항등원에 의해서 1 곱하기 B고 8번 곱셈 역원으로부터 A분의 1과 A의 곱, 왜냐하면 A가 0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결합을 달리 묶는 가로 5번을 쓰고 AB의 가정은 AC랑 똑같다 했기 때문에 가로 부분을 AC로 바꿔주고 가정을 써서 다시 가로를 왼쪽으로 묶어주는 것은 결합법칙이죠. 그래서 가로 5번 썼고 A분의 1 곱하기 A는 곱셈 역원에 의해서 가로 8번에 의해서 1로 바뀌고 1C 1C는 항등원에 의해서 7번에 의해서 C가 되는 거니까 고로 B 이퀄 C가 됐다 해서 증명이 완료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약간의 따름으로 볼 수 있는데 가로 1번 A 더하기 A가 A를 만족하면
필히 a는 0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비슷한 관점으로 a가 0이 아닐 때 a제곱, 즉 a 곱하기 a가 a를 만족하면 a는 1일 수밖에 없다를 한번 증명해 봅시다. 그러면 아까 앞에 썼던 소곱식 쓰기 위해서 가정인 이 상태에서 우측에다가 a 더하기 0으로 추가를 줄 수 있죠. 이게 덧셈 3개의 항등원 가로 3번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고, 이 상태에서 정리 5번에 가로 1번을 사용해주면, 즉 소곱식 1번을 쓰게 되면은 왼쪽에 a가 날아가는 것처럼 a 꼴 0만 남아서 증명이 끝납니다. 가로 2번 똑같이 a 곱하기 a가 a를 만족했을 때 a가 0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을 a 곱하기 1로 이렇게 항등원 개념 써서 가로 7번을 써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 5에 가로 2번 소곱식을 쓸 수가 있고, 왼쪽에 캔슬을 시켜주면 a 꼴 1만 남아서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재밌죠? 자, 이번에 정리 7번 a 곱하기 0은 당연히 a 같다, 그죠? 근데 이것도 증명하셔야 됩니다. proof. 6번에 아까 방금 했던 정리 6번에 가로 1번을 쓸게요. 즉 a0 더하기 a0가 a0임을 보이면 끝납니다. a0 더하기 a0. 그러면 가로 9번 분배 법칙에 의하면 0 플러스 0으로 묶을 수가 있고, 0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하나의 0은 항등원이기 때문에 a 곱하기 0으로 볼 수 있는 가로 3번이죠. 덧셈 항등원. 그러고 보니까 6번의 컨디션이 만족되어 있습니다. 0 곱하기 a 곱하기 0이라는 것은 어차피 실수니까 정리 6의 가로 1번에 의하면 a 곱하기 0은 0이다 이렇게 하면서 증명이 끝났죠. 자, 이제 8번 마이너스 a 곱하기 b는 ab의 마이너스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건을 정의했으면 될 거고, 이 두 개 교체를 해도 되기 때문에 교환법칙 a 곱하기 마이너스 b랑도 똑같다. 교환법칙은 우리 가로 5번에 의해서 가능하죠. 6번에 의해서 가능하죠. 가로 6번. 그리고 특별히 a가 1일 때는 마이너스 1 곱하기 b는 b의 마이너스랑 동일하다. 자, 그래서 프루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실을 쓰기 위해서 a 더하기 b와 마이너스 a 더하기 b를 취해서 0이 되어 있는 걸 보이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ab의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a 곱하기 b다 이렇게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그 9번을 써가지고 분배 법칙을 일단 마련합시다. 그러면 a 더하기 마이너스 a는 덧셈 3개의 여건, 즉 가로 4번에 의해서 0 곱하기 b가 되는데, 7번을 쓰기 위해서 두 개 곱셈에 대한 교체를 가로 6번을 써가지고 b 곱하기 0으로 하면 정리 7번에 의해서 방금 증명했다시피 0이 됩니다. 고로 입장을 a, b의 입장으로 바라보게 되면 가로 4번에 의해서 마이너스 a 곱하기 b는 ab의 덧셈 여건, 즉 마이너스 ab가 된다. 이렇게 된다 함으로써 증명이 끝이 난다 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6번에 의해서 곱셈 어차피 교환되니까 b 곱하기 마이너스 a로 볼 수 있으니까 결국은 똑같이 a 곱하기 마이너스 b도 똑같은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특히나 a가 1일 때 살펴보시면 마이너스 1 곱하기 b라는 것은 방금 증명했다시피 이 사실에 의해서 마이너스의 1 곱하기 b죠. 1 곱하기 b의 마이너스. 근데 1이라는 것은 곱셈 3개의 항등원 7번에 의해서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니까 증명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정리 9번.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가 ab가 될 것이냐, 마마는 플러스가 될 것이냐 의미죠. 자, 프루프 해보면 이 녀석을 지금 정리 8번에 앞에 상황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죠. 뭔 말인지 알겠죠? 정리 8번의 앞에 거. 이 상태에서 정리 8번의 뒤에 부분을 쓰게 되면 이 중괄호 안쪽이 마이너스의 ab가 되는 거죠. 맞아요? 정리 8번의 뒤쪽. 그러면 마마는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방금 여기서 증명했다. 그죠? 초반에 정리 4번에서 보이죠? 그래서 정리 4번을 쓰게 되면 결국은 ab랑 똑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마마는 플러스가 맞습니다. 증명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리 10번 a 더하기 b의 음수가 역수가 마이너스 a 더하기 마이너스 b랑 똑같다. 자, 그러면 a 더하기 b의 역수는 우리 앞에 방금 증명했다시피
마이너스 1 곱하기 a 더하기 b라고 볼 수 있었죠. a 더하기 b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세요. 정리 8번 쓴 거고, 이 상태에서 9번인 분배 법칙을 써서 전개를 해줬어요. 이거는 우리 법칙으로 받아들였고, 근데 마이너스 1 곱하기 a는 1 곱하기 a의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a였다.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b는 마이너스 b였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정리 8번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증명이 끝나버렸어요. 자, 정리 11번. a 마이너스 b 더하기 c. 그러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거 뭐 당연히 우리가 실수 계산할 때 이렇게 쓰는 방법이긴 한데 한번 엄격하게 해봅시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 더하기 c인데 이 빼기 정의를 오랜만에 쓰는 거죠. 빼기 정의는 b 더하기 c의 덧셈 요건을 더한다 이렇게 의미 볼 수 있고, 방금 정리 10번에서 b 더하기 c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b 더하기 마이너스 c였죠. 정리 10번 위에 거 보세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달리 묶는 거, 결합법칙 덧셈에 가로 1번 써가지고 달리 묶고, 이 상태에서 덧셈 뺄셈의 정의를 써가지고 앞에는 a-b 뒤에는 -c 하면 증명이 됐다. 그죠? 자, 정리 12번. 이것도 유명한 정리죠. a, b가 0이면 우리 방정식 풀이할 때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이거 실수에서 당연한 성질 같긴 한데 우리가 한번 보여볼 건데, 증명 어떻게 할 거냐면 p이면 q or r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뭐 병자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a가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b가 0일 수밖에 없다를 보이면 돼요. 그래서 가정 a, b가 0이고 a가 0이 아니라고 하면 b 이꼴 해서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b가 0을 만족하면 이 녀석을 우리 a 곱하기 0으로 봐도 된다는 거 우리 정리해서 했었죠. 정리 7번에서. 근데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왼쪽에 캔슬레이션 가능하죠. 곱셈의 캔슬레이션. 소거법칙 가로 2번에 의하면 a가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a는 0이 된다 하면서 b가 0이 된다 하면서 증명이 끝납니다. 그죠? a 날아갔으니까. 괜찮나요? 따라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우리 이 집합과 명제에서 다뤘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증명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 13번입니다. 집중을 해주시고 곱셈 3개로 살짝 돌릴게요. A하고 B가 모두 다 0이 아니다 면 A, B도 0이 아니거든요. 12번에 의해서. 그래서 A, B의 여건이 존재하고 곱셈 3개의 여건, 이 녀석은 각각의 여건의 곱으로 표현된다.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A하고 B가 둘 다 0이 아니라고 하면 정리 12번의 결론의 부정입니다. 그래서 정리 12번을 쓸 때 우리 1단에서 배웠던 대우법, 즉 1단원의 정리 2번에 의하면 결국은 A, B가 통으로 0이 아니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수에 대해서 우리 여건을 구할 수가 있죠. 즉 가로 8번에 의해서 숫자 A, B의 여건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A, B분의 1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존재성부터 먼저 보장받고, 이제 A, B의 곱셈 여건이 A분의 1 곱하기 B분의 1임을 보이면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곱해볼게요, 그냥. 근데 생으로 곱할 건데, 이제는 좀 할 수 있죠. 가로를 달리 묶어서 중간에 두 개 주고, 서로 교체한 다음에 다시 가로를 왼쪽에 주고,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는 일단 됩니다. 공리로. 이제 공리 사사사 마음속으로 내면화 시키세요. 그리고 이 녀석 중가로 각각은 곱셈에 대한 여권 관계, 즉 가로 8번에 의해 가지고 1 곱하기 1이 될 것이고, 1 하나를 항동으로 바라보게 되면 1 곱하기 1은 1이 된다. 맞죠? 자기 자신 나와야 되니까. 그러고 보니까 입장 차이에 의해서 A, B라는 녀석은 가로 7번 역원의 정의에 의해서 A분의 1, B분의 1의 역원이 A, B가 되는 거죠. 즉 A, B의 역원이 A분의 1 곱하기 B분의 1이 된다 함으로써 13번까지 증명을 마쳤습니다. 어때요? 좀 재밌었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수를 되게 엄격하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예전에는 교육과정에 이렇게 깊게 해라 해서 back to basic movement를 해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증명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쟈니가 캔디 계산, 그러니까 계산을 못하게 되는 거죠. 쟈니는 왜 계산을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는데, 요즘은 또 시대가
너무 그 쉽게 가르치다 보니까 오히려 기본에 또 많이 놓치고 있고 이래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어서 제 유튜브 이름도 기본 충실이 컨셉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산 잘하는 거 아니까 이렇게 본질이 뭔지를 한번 느껴보는 시간을 오늘 통해서 가져봤습니다. 잘 정리하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복소수 공리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산하고 결부시켰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사실 이거 다시 찍은 거예요.